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착한 보험 가입을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편에는 지난 시간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보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이제 보험금 지급 사례, 또 청구 사례, 성공한 그런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정국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착한 보험 가입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런 기본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이제 보험금 지급 사례를 가지고 준비해 주셨는데 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군인분들, 공무원분들을 대부분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체 보험 가입하고 있는 그런 직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공무원분들은 다 국가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 보험 중에 실손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우자가 출산을 할 때 그 출산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 보험에서 청구했었을 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 보험에 있는 실손 보험에서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많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주에 고객분 상담하면서 제왕절개로 출산했다고 했는데 그 출산한 지는 꽤 오래되셨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도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청구해서 받았던 사례를 제가 한번 공유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제왕절개했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었는데 단체보험에서 청구해가지고 받았으면서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셨는데 제발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회사의 그 인사처 그 담당분한테 단체보험 보장 내용에 관련된 거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출산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꼭 청구하셔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근데 단체 보험 가입돼 있으면 본인도 인지해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알아서 안 해주죠. 우리 전문가님이 챙겨서 이렇게 청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더니 또 주변에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출산했는데 보험금 해당이 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 산모에 대한 그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태아보험 가입할 때 산모에 대한 부분들은 가입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단체 보험이 회사에 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네.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보험 그 직업 급수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보험들이 다 회사원 사무직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학생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보험은 총 3건이었고 그런데 납입기간도 20년이 아니라 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20년 납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이 고객분은 보험료가 너무나 부담을 느끼셨던 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본인의 직업은 위험한데 직업 급수가 사무직이라든지 학생회로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잘못됨을 인지하신 상태였습니다. 가입할 때 직업은 이제 위험직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중간에 위험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위험직이었는데 상담하셨던 설계사분이 지인이셨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약들이 갱신형 특약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험료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나이가 또 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도 직업급수가 높기 때문에 다 직업급수도 높은 것들로 고지를 하고 제가 컨설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들을 보면 총 보험료는 줄어들었는데 보정에 대한 부분은 이분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술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것만 더 줄였다고 하면 보험료는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병 입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우선도가 낮기 때문에 입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또 줄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고객분하고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고객의 가족력이 뭔지 그리고 직업이 뭔데 여기에서 대비해서는 뭘 또 도와줘야 되는지 실제로 이분도
고기를 먹다가 이빨이 깨져가지고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보상받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변경해주면서 요즘 보험들은 골절도 이빨 깨진 것도 치아 파절도 보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전편에서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혹시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전편을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이 이제 예전 것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거 경찰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사적인 일 때문에 경찰서에서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제 일반 이런 보상이 안 되는 분들은 혼자 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같이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유리할까요? 훨씬 이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거 운전자 보험에서 다 보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변경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보통 보험은 이전에 가입하면 나이가 이제 좋을 때 가입해서 잘만 가입했다 그러면 유리한 기준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옛날 보험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운전자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험 든 게 뭐 좋은 부분이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이유는 계속 내용들이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되면서 또 보험료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옛날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들은 보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보험료는 똑같은데 달라진 운전자 보험을 바꿨을 때는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어차피 보험료 내는 게 저축하는 게 아니라 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 대비 보상이 좋은 것들로 변경하시는 게 맞는 거지 20년 내고 100살까지 보장받을 거야. 이런 방법들은 운전자 보험에 한해서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보험료가 어차피 이제 소멸되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현재 기준에 맞게 더 이제 보장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네. 세 번째 케이스가 네. 어떻습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저의 친한 친구의 여동생의 딸이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가 있는 동안 연락을 왔는데 제 고객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골절이 됐다. 골절이 돼가지고 제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됐었는데 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만 나왔고 수술비, 진단비, 뭐 깁스 치료비, 응급실 내원비,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등 해서 청구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에 대한 이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아이들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똑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 거 보험에 있어서만큼은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담보를 다 넣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은 어떻게 다칠지 아플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보장을 다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아이들 보험 2살, 3살 뭐 이런 어린 친구들의 보험을 100세로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 아들한테 저는 보험을 물려주기보다는 30살까지 내가 부양해야 하는 기간 동안에 부담되지 않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 아이들 보험을 뭐 100세로 뭐 물려준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장되는 부분들을 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20년 납 30세 만기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보장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1편의 착한 보험 가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얘기해 봤고요. 이번 편에서는 실제 보험 지급 사례 또 리모델링을 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주신 이종국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